안녕하세요. 청약 알려주는 남자 청알람입니다. 오늘은 청약 초보, 신혼부부 입장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모두 가능할 때 어떤 유형으로 청약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각 특별공급의 기본 조건과 공급 물량, 당첨자 선정 방식의 비교를 통해 전략적으로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목차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자격 요건 비교, 두 번째 당첨자 선정 방식 비교, 세 번째 공급 물량 비교,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상황에 맞춰 전략 세우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선 어떤 경우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모두 가능할까요? 먼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각 공급 유형의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니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기 위해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세대원 모두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혼인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은 당첨 이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배우자는 혼인 이후에만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여기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특별공급 모두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면 각각의 특별공급 유형으로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들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일반 공급 1순위 자격을 만족할 경우 자연스럽게 신혼부부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특별공급이 모두 가능할 때 과연 어떤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청약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당연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하죠. 공급 물량도 더 많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당첨자 선정 방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가장 먼저 소득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를 나눈 뒤에는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반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자녀의 유무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누어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나눕니다. 이후에도 지역,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지역의 청약을 노리고 있으시다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추첨 공급에서만 당첨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비해 더 많은 게 사실이지만, 내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물량은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실제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 구간이 우선 공급에 해당하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우선 공급의 단계의 물량부터 추첨을 통해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반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가 없으면 순위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사실상 추첨제에 해당하는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할 때만 경쟁에 참여해서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첨자 선정 방식을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어떤 특별공급으로 어떤 주택형에 청약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결국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곳에 청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청약 신청자 수는 말 그대로 나와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유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약할 것인가를 의미하는데,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주택형과 특별공급 유형이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여기서 주택형 선택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거실을 포함한 모든 방들이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햇볕이 잘 들고 공간 활용이 유리한 판상형이 인기가 많아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거실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방이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2베이, 3베이, 4베이 등으로 불리기도 하죠. 다음은 아파트마다 구조는 조금씩 다르지만, 앞에 말씀드린 판상형처럼 모든 방이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타워형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어서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만약 구조가 같거나 비슷하다면 해당 타입의 향이나 동의 위치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형이 달라질 수 있어서 동호수 배치 또한 잘 살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의 주택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중 어떤 유형으로 청약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당첨자 선정 방식에 따른 공급 물량입니다.
절대적인 공급 물량은 당연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많겠지만 나의 소득, 자녀 유무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이 몇 개인지 판단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공급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비인기 타입으로 청약하려고 해서 봤더니 내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추첨제에 할당되는 물량이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인기 타입이라도 내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 타입으로 청약하셔야 당첨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하니까 청약자 수만 따지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더 경쟁이 적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청약자들 중 상당수는 1인 가구 자격으로 청약을 하고 이 1인 가구는 오로지 추첨제의 물량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결혼하고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1인 가구를 제외한 사람들과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전체 생애 최초 특별공급 경쟁률과 다소 차이가 있고 1인 가구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의 단지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60제곱미터 이상의 타입은 다른 60제곱미터 이하의 타입에 비해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아닌 세대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할 예정이라면 60제곱미터 이상의 평형으로 청약을 하시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면적을 일단 정하고 희망하는 면적의 주택형별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 물량 중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파악하고 동배치나 평형 구조를 살펴 인기 타입과 비인기 타입을 나누어 본 다음 공급 물량과 타입별 인기도를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주택형을 찾는다. 이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좀 더 유리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외로 서울 인기 지역에 청약하고 싶은데 경기나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타 지역 거주자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냐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다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급 유형이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본래 공급 예정인 물량을 통해서 당첨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예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기 지역에 청약하고 싶은 기타 지역 거주자는 특별공급의 예비 당첨을 노리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에서는 당첨자 외에도 공급 물량의 500% 정도 되는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당첨자 선정 방식에 따라 당첨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등의 사유로 잔여 물량이 남게 되면 이 물량은 예비 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배정되게 됩니다. 이때 일반 공급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특별 공급은 예비 당첨자를 선정할 때 해당 주택형 공급 유형으로 청약한 모든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예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공급 물량이 5세대라면 당첨자 5명 외에 25명의 예비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예비 당첨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득이나 지역 등의 구분 없이 해당 주택형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사람들 중 추첨으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고 예비 순서 또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타 지역 거주자라도 예비 앞번호를 받는다면 정당 당첨자의 계약 포기 또는 부적격 당첨이 발생했을 때 잔여 물량을 배정받아 당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타 지역 거주자는 어떤 타입, 어떤 유형으로 청약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비 당첨자는 해당 타입, 해당 공급 유형의 전체 청약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 신청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인기 타입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예비 당첨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앞번호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모수가 적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공급 물량이 많은 주택형이 예비 당첨자도 많이 선정하고 부적격이나 계약을 포기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예비가 많이 빠진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급 물량이 많은 만큼 인기 타입인 만큼 청약자 수도 많을 것이고 예비 당첨자로 선정되어도 100번, 200번대 예비번호를 받는다면 당첨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기타 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을 할 때에는 비인기 타입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더 나아가 청약 저가점자인 2030 사회초년생의 전략적으로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본인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찾아 계속 청약에 도전한다면 가점이 낮아도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약,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팁을 알기 쉽게 꼼꼼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